혹시 로얄 캐리비안 주주이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12월 11일 아마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평온하던 크루즈 주식시장에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쳤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 거대한 배에 한꺼번에 쏠렸을까요? 오늘 그 항해 일지를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플러스 7.4%입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폭증하면서 280달러 가까이 치솟았어요. 아니, 웬만한 중소형주도 아니고 이 거대한 크루즈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데요. 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 7.4%입니다. 물론 주주분들은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이거 그냥 하루짜리 반짝 파티는 아닐까? 이 배, 과연 계속해서 순항할 수 있는 걸까? 오늘 저희 분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유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주주들한테 현금을 직접 쏴주는 분기 배당, 그리고 시장 전체에 돈이 돌게 만드는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투자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소식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하지만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저희는 오늘 이 화려한 파티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주주 환원이라는 게 단순히 주주들한테 자, 용돈 쓰세요 하고 돈 좀 쥐어주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사실 경영진이 시장에 대고 확성기로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현금을 이렇게나 잘 벌어들일 자신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 재무 상태요? 아주 튼튼하다 못해 짱짱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하지만 이런 자신감도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헤드라인 뉴스만 보고 덜컥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진짜 이야기는 이 거대한 배의 심장부, 바로 엔진실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재무제표라는 설계도를 들고 그 엔진이 얼마나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3분기 매출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회사의 외형, 그러니까 덩치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높은 파도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회사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배가 더 많은 손님을 태우고 더 멀리 항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사실 이겁니다. 벌어들이는 돈, 즉 매출보다 남는 돈,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손님 많이 태워서 덩치만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똑같은 기름을 넣고도 훨씬 더 먼 거리를 달리는, 그러니까 연비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강력한 스토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회사는요, 지금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으로 한쪽으로는 빚을 갚아 나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주주들한테 두둑하게 배당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거죠. 이건 뭐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순항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저 멀리 수평선에서 심상치 않은 먹구름을 봤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월스트리트의 날카로운 분석가들이죠. 대체 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의 방향을 살짝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시티그룹 보고서의 핵심 경고인데요. 카리브해가 너무 붐비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 황금어장에 너무 많은 낚싯배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고기를 잡으려고 미끼 내리는 그런 치킨 게임, 즉 출혈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이 표가 지금의 미묘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건데요. 분석가들이 단기적으로 좀 위험해 보이는데 싶어서 목표 주가는 살짝 낮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배가 가라앉을 배는 아니지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파도는 좀 칠 수 있어도 배 자체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죠.
결국 현재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배의 엔진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앞바다에 경쟁 심화라는 엄청난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과연 이 배는 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배가 나아갈 수 있는 3가지 항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꽃길입니다. 모든 걱정거리는 사라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하는 가장 긍정적인 미래죠. 자, 이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첫째, 분석가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가격 경쟁, 그거 안 일어나야 하고요. 둘째, 사람들이 지갑을 닫지 않고 계속 여행을 떠나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약속했던 자사주 매입, 이거 차질 없이 착착 진행해줘야겠죠?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월스트리트에서 제시한 가장 높은 목표치 415달러를 향해서 그야말로 쾌속 전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항해가 순탄할 수만은 없겠죠. 이제 반대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봤던 그 먹구름이 진짜 거대한 폭풍우가 돼서 이 배를 덮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시티그룹 분석가의 경고가 현실이 돼서 카리브해에서 정말 가격 후려치기 같은 출혈 경쟁이 시작되고요. 설상가상으로 연준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상황은 정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치면 주가는 월스트리트의 가장 낮은 목표치인 230달러 선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보다 꽤 많이 빠지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현재 정보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간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통을 겪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1단계, 일단 내년에 카리브해에서 약간의 가격 압박, 그 역풍을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2단계, 워낙 회사의 브랜드 파워가 좋고 최신 배들도 계속 들어오니까 그 파도를 뚫고 성장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분석가들의 평균 전망치를 향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숫자로 딱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 327.45달러거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7.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이 튼튼한 배의 내부 엔진 힘이 카리브해의 경쟁 심화라는 거센 외부 압력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럼 투자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로얄 캐리비안 홈페이지에 혹시 땡처리나 파격 할인 같은 단어가 뜨는지 보세요. 가격 경쟁의 신호니까요. 둘째, 다가오는 1월 27일 실적 발표 때 경영진의 목소리 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는지 아니면 뭔가 좀 위축됐는지. 그리고 마지막, 연준 의장이 입에서 금리에 대해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귀를 쫑긋 채우셔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려본 3가지 미래 중 어떤 항로로 가게 될지를 결정할 핵심 키가 될 겁니다.